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2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식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그런 거를 요즘에 이제 방송 전에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좀 시간이 있고, 제가 이제 조금 계속 매일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써나가면서 저 역시도 이제 옛날에 공부했던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제 리와인드를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주식을 다가갈 때 조금은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보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금 방식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오늘은 여기 빨간 줄을 그은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를 하십시오.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한 얘기는 굳이 또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종목은 이제 장이 월요일날 열리면 예? 누군가에 의해서 시장에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주가는 조정이 되고 그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전에 점집 깨듯이 쪽집게 가해를 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죠, 무리가. 어차피 금요일 날 또 나름대로 조금 괜찮은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먼저 이 60번에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이지 머리가 커지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물론 이 주식을 하려면 좀 약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핀트를 잘못 맞추면 뭐랄까 너무 이 경제적으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커져서 쓸데없이 뭐 너무 많은 그러한 거를 알게 된다면 물론 좀 폭넓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뭐 주식의 역사 그리고 이제 솔직히 자본주의의 역사, 주식회사의 역사를 알면서 뭐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주식은 사실은 투자를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만 아는 게 가장 적당하죠. 그 선 안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이제 약간은 어쩔 때 기계적인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투자자의 그러한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돈을 버는 행위,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자꾸 너무 이렇게 뭐 경제적인 지식이나 그러한 것 또는 재무 분석에 너무 또 치중한다는 것도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주식의 본질이나 주식의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투자 이론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주식을 볼 때 우리가 보는 차트가 이제 캔들 차트잖아요. 그럼 이 캔들이 나온 배경, 이 캔들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잖아요. 양초 차트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캔들이 나온 배경과 또 이 캔들의 또 반대되는 삼선 전환도나 또는 선 차트 또는 이렇게 뭐 점 차트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두시면 뭐 그런 거는 괜찮죠. 어차피 뭐 차트를 다르게 보는 거니까 굳이 꼭 캔들 차트가 보기가 편해서 그렇지 뭐 최고의 그런 차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데서 얻는 특히 삼성 전환도 같은 경우는 또 그 신봉자들은 이제 투자의 그런 그 삼성 전환도의 그런 거를 많이 응용을 하죠. 응용.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를 뭐 좀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화시켜서 자꾸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좀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좀 헷갈려하는 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한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주식으로 잃은 돈은 주식으로 버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을 했다가 호황기에 주식을 하다가 돈을 잃어요. 돈을 잃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대체로 빠르면은 6개월, 길으면 2, 3년 안에 떠나요.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신 나름대로 뭐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뭔가 수익을 뭐 적어도 뭐 2배 정도를 원한다던가 3배를 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게 뭐 한 40% 50% 물리기 시작하면 본전만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투자를 하면서 이 본전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 좀 하수죠, 사실은. 본전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땅을 사도 집을 사도 부동산을 사도 뭔가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건 없어요, 거의. 투자 실패를 봤을 때는 뭐 좀 손해를 줄이거나 그런 개념인데 주식은 유달리도 물리면 다 본전만 찾으면 앞으로 안 한다면서 이 본전에 집착하게 되면서부터 사람의 그 마인드, 기본적으로 처음에 먹었던 그런 고요하면서 차분한 마인드들이 많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마라톤 경기에 들어왔는데 주식이라는 근데 단거리 게임, 단거리를 뛰듯이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막 조급해하고 또 급등할 것 같으면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시장에 자꾸 말리면은 거대한 마켓이라는 시장이 결국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심리냐면 사실은 이제 뭐 나름대로 자신이 개발한 뭔가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이나 뭔가 자신 나름대로 뭐 분석하는 뭐가 툴이 있다던가 검색식이라고도 그러죠. 검색식이 있다면 제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돈을 잃은 분들이 재방송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언제 본전을 찾을까 이런 생각들로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이 주식으로 잃은 돈을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결과적으로 뭐 금융상품이죠.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투자한 건데 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거는 잃는 거는 정말 뭐 하루에도 다 날릴 수도 있죠. 예, 그 정도로 허무하게 날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금융상품으로 해서 한 5천만 원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5천만 원을 1년 동안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야 뭐 500만 원, 1000만 원 잃었겠지만 자꾸 막 이것저것 뭔가 무리수를 두면서 막 사고 팔면서 그 손실률은 더 커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50만 원을 만약에 노가다를 뛰거나 뭔가 특히 저축을 인해서 그 자신이 먹고 쓰고 이런 거를 제외한 이 땀을 흘려서 뭔가 벌려면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이 1년에 5천을 모으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생활 그 컨트롤하고 쓸 돈 다 쓰면서 5천만 원이나 저축을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5천만 원을 모으려면 연봉이 1억인 사람이 모으는 경우도 짜게 모으는 거지만 대체로 뭐야, 1억 5천이나 2억 정도는 벌어야지만 거기서 자기 쓸 거 다 쓰고 한 5천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만약에 5천이라는 손실, 이 치명타죠, 결국. 갑자기 이제 치명타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손실이나 이 치명타를 입었을 때 이거를 금융비용이나 아니면 물론 뭐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야 뭐 한 달이나 뭐 6개월 안에도 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노동소득으로 해서 5천을 다시 벌려면 뭐 말도 안 되게 힘든 거예요. 그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저축을 해서 번다는 게. 그렇다면 그 버는 동안 그동안 그 한 번의 치명타에서 5천이 날라갔는데 그것도 1년이나 6개월 안에 날라갔을 텐데 그거를 뭐 5천을 벌려면 다시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는 시간과 그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마음도 피폐해지고 자신이 뭔가 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뭔가 그런 것도 막 자책감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금융으로 잃었으면 금융으로 버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숙련되기 위해서 뭔가 일에 숙련되기 위해서 그 업종에 숙련되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주식에 대해서도 다시 차근차근 그 투자자로서 그러한 공부나 뭔가 그러한 실력을 쌓아서 다시 주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 5천이라는 돈을 까먹었다면 다시 1,0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그거를 계속 불려서 그거를 이제 5천만 원을 만드는 뭔가 그런 테크닉을 연구하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융으로 이런 돈은 금융으로 버는 게 맞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 금융으로 이런 거를 노동으로 해서 다시 번다? 그거는 그렇게 아주 정말 자신이 뭐 직업을 몇 개 갖고 하면서 뭐 특히 코인 같은 거 이런 분들은 뭐 몇 억씩 막 날리죠. 그럼 그런 거 벌려면은 뭐 직업을 몇 개를 띄고 뭐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진짜 안 먹고 막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그 자신의 그런 몸을 축내면서 그렇게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으로 이런 거는 주식으로 버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보다는 이 차라리 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마라톤이라는 이 주식이라는 그런 경기에 들어왔으면 그거를 열심히 연마해서 거기서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밑에 하나 더 보시면 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시장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 이게 되게 암담한 얘기예요. 뭐냐면 미국 주식도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주식들이 많죠. 그죠? 미국 주식이요. 지수가 그게 다우 같은 게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다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많이 안 빠졌겠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이제 저는 미국 주식도 올해 그 하반기 가면은 이게 깊은 고를 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3년 정도는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주식 역시도 이제 좀 하락을 많이 하겠죠. 미국 주식 빠지면. 그래서 이제 깊은 고를 팔 텐데 이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좀 깊은 골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주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면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이득이죠. 근데 내 거를 받아준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또 여기서 팔았는데 B라는 사람이 받아줬어. 근데 B라는 사람이 또 요만큼 먹고 팔았어. 그런데 C한테 팔았어. 계속 이 주식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누구도 손해를 안 보는 구조예요. 이거는 뭐랄까 그 다단계에서 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버는 그런 시스템처럼 이상적인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주식의 차트예요. 이상적인 시스템. 현실에는 없는 시스템이죠. 주식이 이렇게 어떻게 계속 상승만 합니까? 언젠간 길게 보면 뭐 긴 주기로 해서 30년 있다가 쭉 빠지면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누구나 이 주식을 보유만 하면 일정 기간 뭐 요만큼 있다 팔았던, 요만큼 있다 팔던, 요만큼 있다 팔던 계속 수익이 나죠. 그죠? 보유만 하면. 그 뒤에 들어온 사람까지도. 근데 이거는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주식들이에요. 특히 주식이 이렇게 안 가죠, 대체로. 아무리 좀 괜찮아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그 손실률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 지속적인 상승하는 주식을 빼고는, 물론 이런 주식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빼고는 주식시장에서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한다. 그렇죠. 누군가는 고가에서 매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서 이 주식이 5배가 뛰어서 여기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내 주식을 받아준 거죠. 누군가 받아준 거죠. 그럼 이 사람도 여기서 1배나 2배가 뛸 수 있을까요? 이제 거의 과열권을 해서 빠질 확률이 좀 높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 받아주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 그 손해를 보는 게 이 주식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게임에서 이 손해를 보는 게 외국인이나 기관일 확률은 좀 적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주식을 올리는 머니가 있잖아요. 머니. 그죠?
결국 주식시장에서 이 고가의 물량을 떠안아주고 희생타죠, 희생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은 누구죠? 희생타? 결국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개인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희박해요,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지가 뭐 그래도 조금 뭐 약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다 이런 사람들은 한 요즘 같을 땐 10%까지도 가겠지만 한 5%에서 적을 때는 한 1% 내외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고가에서 내 물량을 받아줘야지만 내가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은 나도 그런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을 계속 사고 팔아도 마음이 따뜻하겠지만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 희생타가 있어야 되는데 희생타는 개인이다. 개인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합리적과 비합리적인 이런 시스템을 왔다 갔다 하는 주식에서 그러니까 희생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생타가 안 되기 위한 게임이에요. 주식은 확률 상품이긴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희생양이 안 되기 위한 게임인 거예요. 그거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 그걸 이해를 못하고 괜히 햇소리하고 뭐 좋은 회사면 뭐 계속 그런 이상적인 회사는 없다고 봐야지.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조정받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히 올 겨울쯤 되면은 미국 주식도 다 망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주식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희생양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양은 여러분과 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희생양이 안 되려면 조금은 얍실하게 해야 된다. 얍실하게 주식. 그렇죠? 네, 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주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선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누군가 고가에서 내 물량을 받아줘야만 되는 내가 수익이 나는 사실은 그렇게 차익 매매라는 게 그런 사실은 이면에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뭐야 에, 대폭락 전체 시장이 빠지는 뭐 대폭락이 오거나 그러면 저는 주식시장 이 화면 모니터나 아니면 그 시황 창들 있죠. 전체 창 관심 종목 창을 보면 피비린내가 나요. 피비린내.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왜 피비린내가 나냐면 누군가의 그 고열, 정말 소중한 돈이 고가에 물려서 계속 빠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손해를 어떻게 메꿔요? 단기간에 올라갈 일도 없고. 만약에 추세가 완전 바뀌어서 폭락했다면. 그래서 주식시장을 어쩔 때 보면 피비린내가 나요, 저는.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 맞고, 그 몇몇들은 그 긴급자금을 이제 다 뭐 날려가지고 신용 쓰거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반대 매매도 나가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피비린내가 현실에서 나는 거지. 뭐 에라 모르겠다고 뭐 뛰어내리거나 강물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게 바로 현실이죠. 리얼한 주식 현실이죠. 그래서 주식은 아까 이 72번 있죠.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구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냉정한 얘기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상승한 주식을 샀다면 서로 윈윈 하는 건데 그런 주식은 거의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주말 잘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